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는 겸 해서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경제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외화 자산이 개인을 보호해 줄 거라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왠지 레바논의 사례처럼 한국 역시 언젠가 개인 자산으로 있는 외화를 건들 거라고 보는데, 국내 증권사를 통한 외화 투자는 이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화 이자에 대한 추가적인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출을 막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건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 헌법의 영역이긴 합니다. 물론 뭐 금융위기 때 있었잖아요. 스페인 금융위기 때 이제 개인 예금 같은 게 다 동결이 됐었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게 갑자기 은행의 우선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당시 스페인 은행의 우선주들은 가치가 없었죠. 0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레바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저는 재미나게 한번 인출 제한, 레바논 은행들은 19년부터 외화 인출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면서 예금주들은 매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었고 이마저도 불안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하면서 강제 환전 하면서 외화를 인출할 때 공식 환율보다 훨씬 낮은 환율로 레바논 파운드로 강제 환전해야 했습니다 하면서 해외 송금 제한, 헤어컷 논의, 은행 시스템 붕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이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레바논 같은 데에는 외국 자본이 거의 없겠죠. 근데 한국은 이제 외국 자본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되려면은 한국 경제가 레바논급으로 추락을 해야지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레바논, 터키 뭐 이 정도급으로 추락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까요? 아무리 이렇게 정황해도 저도 뭐 국뽕이 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한국이 망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 GDP 순위로 3, 40위 정도? 아니면 50위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100위, 200위 이렇게 북한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 3, 40년이 정도 지난다고 해도.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정말 100년 지나면 그거는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게 재벌들이잖아요. 삼성, SK, LG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얘네들도 지금 외화 글로벌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한국은 외화 자금 조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조치를 한다? 이거는 그냥 실질적인 거의 붕괴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지금도 뭐 부동산 DSR 이런 거 도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왜 할까? 한국은 결국에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 나라 기득권들은 쓰레기가 맞는데 얘네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외국이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국가라고는 거래를 안 하겠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치 외교적 이제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결국 기득권 얘네들 다 한국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돈에 다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돈 날아가는 거는 절대 못 참는 애들이 이제 한국의 기득권 담당자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리에 돈밖에 없거든요. 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미라는 건, 사실 저는 뭐 남미에서 일어난 일들 자체 되게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존경스러운데, 이런 돈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저는 절대 돈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반미 같은 거 아마 못할 거예요. 예. 외교적으로 그 정도의 용기나 배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냥 옛날에 이제 청나라 홍타이지가 조선한테 그랬죠. 이제 조선은 아녀자의 나라인데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한국의 외교는 그런 짓을 할 배짱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미, 진짜 극단적인 반미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은 이런 레바논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의 예탁 결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면은 최종적으로 다 거쳐서 미국의 중앙 예탁 기관 DTCC에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정말 내가 이 한국 증권사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종이로 된 잔고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발급을 계속해서 받아 놓으시면은 뭐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 DTCC에 본인의 이름이 직접 돼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의 증권사가 제휴한 미국 증권사가 이용하는 보관기관이죠. 아마 무슨 뭐 시티은행 같은 데가 이런 스탁 업무가 진행을 해 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같은 데가 쉽게 건드리긴 정말 쉽지 않게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강제로 매각하는 거는 미국 정부와 이런 미국 기관들랑 연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거고 한국 금융의 대외 공신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어떤 이런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미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 외환 당국이 증권사를 상대로 환전 실태 조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기재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거는 증권사가 확인 의무 등 관련 규정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뭐 이건데 지금 굉장히 이런 기재부 쪽에서는 이런 한국인들 돈을 많이 환전 달러로 많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외환 보유고 자체가 계속 지금 빠지면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환율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서학개미들이 나가는 거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 ISA도 뭐 어떤 그런 계좌를 쓰게 되면은 이제 국내 주식에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국내 투자를 유인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넥스트레이드 대체증권사 만든 것도 국내에 좀 투자 좀 해달라는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 좀 몸부림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마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아마 뭐 환전 쿼터를 제한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무역이나 상거래가 아니라 단순 투자 용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이상 환전은 뭐 무슨 되게 번거롭게 절차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사실 그것도 몰라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런 기재부 같은 데다가 로비하는 것이 금융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금융권이라 하면은 뭐 증권, 보험, 뭐 은행 다 있는데 얘네 특히 증권사들이 요즘에 미국 주식으로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막 이런 거 강하게 규제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합의를 하긴 할 건데 아마 뭐 정말 고액을 뭐 진짜 지금은 뭐 막 이게 막 사실 몇십억씩 환전해도 크게 제한은 없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 한 달에 몇천 달러씩 환전하는 거는 좀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해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확실히 좀 한국이 진짜 많이 붕괴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도 있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이런 블록체인 쪽에 있는 RWA라고 하죠. 리얼월드 에셋을 블록체인에 구현한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빗싸움에 이 팍소스 골드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한번 추가가 됐었죠. 그냥 저는 사실 그냥 막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팍소스가 신탁을 해서 금을 보관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마 이 코인은 금 1온스랑 연동이 돼서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상의 금 자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제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죠. 이게 이제 베이스넷 이제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거든요. 이더리움 위에 있는 건데 여기서도 되게 최근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BCXPX거든요. 이게 이제 S&P 500의 인덱스 ETF 같은 거를 이 블록체인 상에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라이센스는 S&P 500에 글로벌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됐었는데 이제 이게 미국인은 안 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여기서 뭐를 그냥 해보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그냥 그 리서치를 하는 단계거든요. 지금은 이제 S&P 500 인덱스 거의 지금 똑같이 가격이 가고 있죠. 예,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점점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현재는 굉장히 초창기이긴 합니다. 뭐 금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는 순간도 아마 계속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미국의 규제나 법 하에서 더 완벽하게 보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는 항상 고민을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외국에 있는 증권사를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긴 한데, 근데 그게 진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뱅크 와이어로 그 해외 어카운트에 돈을 보낸 다음에 또 거기서 증권 계좌에서 뭐 거래하고 이런 거 수수료도 되게 비싸고, 또 막 그런 세금 문제 신고하는 것도 되게, 저는 현재까지는 한국 증권사에서 주식을 하는 게 크게 위험하다고 현재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한국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관찰 보는 사람으로서, 근데 아무리 극단적으로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대신에 어떤 개인별 환전 쿼터 같은 거는 생기고 있고, 좀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좀 블록체인 쪽에 어떤 이런 에쿼티나 골드 같이 리얼 월드 에셋이 되는 거를 좀 많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은 저도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그냥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여기에 자산을 많이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쪽이 많이 커질 거기는 해서, 제 생각이 틀리고 진짜 한국이 뭐 이분 말씀처럼 레바논급으로 추락하는 신호가 보인다면은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